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이제 휴가철 다가오는데 저는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자는 곳이거든요. 좀 편하고 네. 예쁜 곳에서 잘 수 있는지 보는데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진 씨는 어떤 맞아요. 걸 좀 보나요? 저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요. 아. 네, 일몰이 예쁜 곳이라든지 네. 뭐 특별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들을 주로 SNS에 좀 올리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슬아 씨는요? 저는요, 특히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코스를 짤 때요, 어떤 곳이 맛있나 그 먹거리 위주로 여행 코스를 짜곤 합니다. 슬아 씨 그 페북이나 인스타 보면 먹거리 뭐 난리도 그렇죠. 아닙니다. 한번 맞아요. 가서 보세요. 예.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여행의 묘미는 뭐니 뭐니도 이렇게 여행 전에 계획을 짜는 것. 맞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특별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부산에는요, 특별한 여행 코스를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관광지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관광의 도시 부산. 이곳에 휠체어 여행가들이 떴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행에 나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에 장인들이 이 다대포 해수욕장을 들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떠난 부산 여행. 지금 만나보시죠.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초량 이바구길. 이곳에서 장애인 여행에 관심이 많다는 정재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삼복도로를 찾은 건 왜일까요? 저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 계단 말고 저 모노레일 타려면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해. 감사합니다.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싣고 경사진 도로 위를 오르는 정재성 씨. 그는 오랫동안 직접 지역 명소에 다니며 장애인을 위한 여행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저 장애인 관광을 지원하는 장애인들이 가기 좋은 그 관광지 주변의 식당, 여행을 하다 보면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관광지를 찾는. 그래서 지금 여기 초량 여기 이바구길은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른 길이 그래서. 근데 모노레일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답사를 왔습니다. 오늘 조사할 첫 번째 여행 코스는 168 계단 옆에 있는 모노레일 타기. 이 모노레일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덕분에 정재성 씨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옛 골목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저 계단 올라봤는데요. 길이 정말 가파르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런 시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적에 저 수정동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멋진 풍경을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노레일에서 내리면 곧바로 전망대에 갈 수 있는데요. 다행히 계단 옆에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좋게 2배는 걸렸던 삼복도로 체험기.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구 옛날에 그 부산으로 치면 도심권인데 여기는
부산 옛날 도심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올라올 만하다. 다음 행성지를 향해 지하철로 내려가는 여가협회 회원들.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휠체어 장애인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안 가도 되나? 내가 먼저 갈까? 바로 장애인 화장실 때문이죠. 장애인 화장실은 요즘 일반 건물에도 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럼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해도 급한 일이 있어 화장실 가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하철이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어도 문이 잠긴 것도 많고요. 그래서 가장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지하철역입니다. 이번에는 구포에 있는 한 숲길을 찾았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구포 무장의 숲길입니다. 이름 그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다니도록 만들어진 곳이죠. 숲길 입구엔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전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저런 게 있었네요. 참 유용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숲길을 오르는 회원들. 정상까지 약 2km인 거리를 비장애인 회원과 코스 조사 겸 산책으로 나서봅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거 참 잘 못하는데. 때마침 약수터가 있는데요. 긴 여정을 위한 물 한 모금. 맛이 어떤가요? 저 맛 꿀맛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물 한 잔 좋잖아요. 올라온데 많이 더웠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산소이고 그늘져서 시원한 데다 보니까 더 상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엔 방문객들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북바위. 낙동강이 펼쳐진 드넓은 풍경. 하지만 정재성 씨는 어떡해. 경치를 잠깐 보곤 곧바로 몸을 돌립니다. 왜요? 경치도 좋은데. 지금 정상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정상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리고 정상을 확인해야 다른 장애인들한테 정상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는데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곳의 마지막 지점인 하늘바람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면 꼭 정상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짠 후 이제야 여유롭게 경치를 즐깁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 더욱 아름다운 풍경. 이번 숲길 코스는 여행 코스로 어땠을까요? 좋다. 그러니까 더불어 다 함께 갈 수 있는, 저는 걸으면서 걷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던 게 두 사람이 손잡고 가는 거였거든요. 아까 그래서 올라오면서 제가 사업팀장하고 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조금 좁더라고요. 좁은데 좁지만은 제가 전동을 타고 손을 잡고 나란히 갈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느덧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단골 가게를 찾은 정재성 씨. 사장님, 경사로 좀 줘 있어. 그의 부탁에 흔쾌히 무언가를 가져오는 식당 사장님. 과거 휠체어가 입구턱에서 막히는 걸 보고 사장님은 직접 경사로를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밑에 놔야지, 밑에.
근데 저걸 왜 뗐다 붙였다 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경사로를 고정하지 못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경사를 고정해 놓으면 괜찮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 도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하고는 싶은데 미는 어떤 돌발 사고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근처 500m에서 이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식당은 겨우 2-3군데. 여전히 제도나 시설면에 부족한 게 많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 늘 희망을 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는요, 서로 도와서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별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내가 너무 생각해서 저쪽에서 기분 나쁠까봐 그게 좀 신경 쓰이지요. 보통처럼 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할 거 없습니다. 장애인 여행 코스의 종착점인 다대포 해수욕장. (2년) 전에도 조사를 왔던 곳이지만 최근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는 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불편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부산에서 제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낫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사방이 탁 트인 해수욕장의 풍경. 좀 더 가까이서 바다를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거침없이 모래 위를 달리는 정재성 씨. 이런 곳에 오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좋네. 나오니까 좋네요. 다음에는 저희들 협회 그 회원들하고 같이 와서 바닷가까지 나오는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리막길 거기 이곳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리는 회원들. 저까지 가져가서 중간에 가서 몸 빠져. 다대포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야, 저길 가고 싶다. 다르지. 저분들이 가는 길. 다르지. 좀 더 멋진 일몰을 보기 위해 정재성 씨의 휠체어는 또다시 달립니다. 그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보람 있었네요. 제가 온 길을 갔다가 뒤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올 거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루 온종일 진행된 코스 조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요 사진 한 장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아유, 손에 들으신 게 많네요. 장애인들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비장애인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제 공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 자기가 장애인으로 이 환경을 접하게 될지를 어떤 사람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미래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편한 세상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편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장애인들만의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본인들한테도 편한 세상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편의시설이 확충되는데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낮은 시선에서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 여행 코스 보여드렸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남들보다 조금 낮은 시선에서 본 부산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비장애인인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화장실이나 또 식당의 턱
네. 이분들에게는 정말 큰 산일 수 있겠다라는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마음껏 여행을 하기에는 네. 부족한 점들이 많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분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더 와닿네요. 그러게요. 네. 네. 장애인 여행 코스를 개발 중인 여가협회 회원에서는요, 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관광 명소를 조사해서요, 정식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스를 통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더욱더 다양한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여가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겠죠. 이 장애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